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께 연수를 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설명이 너무 시간에 쫓기듯이 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이렇게 보충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만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베이스란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드리면 여러 개의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묶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네, 아직 뭐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블럭을 만들 때에는 슬래시를 많이 활용했죠. 슬래시라고 입력한 다음에 한글로 대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이것만 주구장창 쓰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무시하셔도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클릭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표가 하나 생길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총 6개의 레이아웃을 제공해요. 현재 보고 계시는 게 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재 제목 없음 부분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마다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제목을 생략해도 돼요. 여기 점 3개 부분을 클릭해 보면 데이터베이스 제목 숨기기라는 게 있죠. 저는 제목을 많이 숨기고 활용해서 이 제목 숨기기를 누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엑셀에 있는 표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 행이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현재 기본적으로 3개의 행이 있으니까 3개의 페이지가 있는 것과 똑같죠. 여기 이름 부분을 클릭해서 우리 학생의 이름을 입력한다고 칠게요. 즉 우리가 학생의 명부를 입력한다고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김철수라는 학생의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엔터 키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 다음 행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박재현 영감, 여기는 도동준 여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명의 학생마다 페이지가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페이지인지 알 수 있냐면요. 김철수라는 이 행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열기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죠.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페이지 상단을 보면 페이지 닫기, 확대해서 보기, 그리고 보기 옵션 변경해서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베이스의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열었던 페이지는 닫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박세현 학생의 열기를 누르면 박세현 학생의 페이지를 열 수 있는 거죠. 나머지 학생 2명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총 5명의 학생을 입력했고 각각 페이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태그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속성이라는 건데요. 페이지마다 각각의 속성들이 들어있어요. 즉 우리가 학생 명부를 만들 때 그 학생의 성별이라든지 혹은 전화번호라든지 혹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 두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속성을 어떻게 추가하고 편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이 열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길이 조절해 주시고 현재 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속성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만약 학생의 성별을 입력하는 속성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 태그라는 부분을 지우고 성별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속성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어떤 유형들인지 잠시만 살펴볼게요. 여기에 속성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유형 다중 선택이라고 현재 기본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정말 많은 유형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각각 모두 다 어떤 것인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고 먼저 선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선택과 다중 선택은 비슷하지만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면 선택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다중 선택은 이름에서 구별되듯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 혹은 여자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선택. 자, 그럼 아이콘의 모양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참고로 이 아이콘의 모양도 선생님들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뭐 바꾸는 것은 굳이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성별. 김철수는 남자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럼 그 속성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바로 속성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자, 클릭해 볼게요. 옵션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 검색이라 나온 것은 아직 어떠한 옵션도 입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남이라고 입력했고요. 그럼 남이라는 속성이 현재 등록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옵션 중에 남자 옵션을 한 개 넣어두었죠. 그럼 만약에 남자 학생 쪽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여기 아래쪽에 남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아직 여자라는 옵션은 없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박세현 학생이 여자라면 여기를 클릭해서 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라는 옵션이 추가됐죠. 당연히 여기 두 명의 학생에 각각 클릭해 보면 남, 여 다 뜰 거예요. 한번 볼게요. 클릭해 보면 남녀 있죠? 여학생. 여기도 클릭해서 여학생.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여기를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각각의 옵션에 여기 있는 이 색상들도 선생님들이 커스텀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여기 남 돼 있는 부분에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점 3개가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속성 중에서 성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추가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오른쪽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속성을 추가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주소를 입력한다고 할게요. 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주소 같은 경우에는 유형 중에 텍스트 유형이 어울리겠죠. 줄글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를 클릭해서 속성의 이름은 텍스트가 아니라 주소라고 바꿔주겠죠. 자, 그럼 여기에 주소 속성이 추가됐습니다. 자, 주소는 클릭해서 바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주소 아무거나 입력해 볼게요. 주소 입력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추가해서 다중 선택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중 선택 속성을 추가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선택과 마찬가지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아직 아무런 옵션도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철수가 수학을 좋아한다 할게요. 다중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 있어요. 맞죠? 영어 이런 식으로. 그럼 수학이랑 영어라는 옵션은 현재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여기를 클릭해 보면 수학, 영어는 들어가 있죠. 만약에 세연이라는 학생이 사회를 좋아한다. 그리고 국어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그 현재 추가한 옵션도 아래쪽에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 볼까요? 여기 체육, 기술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생년월일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날짜 옵션을 선택하고 생년월일을 해볼까요? 생년월일. 그럼 생년월일은 날짜 유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속성을 클릭하면 캘린더가 나타나거든요.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해보면 보이시죠? 캘린더가 나타나고 이 학생의 생년월일을 입력할 수 있어요. 2012년도로 할게요. 그냥 클릭하고 다른 학생들도 여기를 클릭해보면 정말 많은 옵션들이 보이죠? 여기에 파일과 미디어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파일과 미디어를 선택하면 이 속성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한글 파일이나 PPT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나 혹은 미디어 파일 모두 다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증명사진이라고 할까요? 증명사진. 그럼 여기에 학생의 증명사진을
클릭해서 바로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옵션도 넣어볼까요? 다른 옵션은 여기에 전화번호라는 유형이 보이시죠? 전화번호 유형을 클릭하면 여기에 바로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010-1234-5678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럼 현재 PC 버전이라서 여기 아무것도 안 뜨지만 지난번에 소개했다시피 그 노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도 앱을 설치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 휴대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면 여기에 전화기 표시가 나와요. 즉 여기 전화기 표시가 떴을 때 그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철수라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속성들을 다 추가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각각의 이 행들이 다 페이지라고 했죠. 철수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철수 페이지 안에 우리가 입력했던 이 속성들도 모두 다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라는 학생의 이 내부 페이지 안에 철수의 상담 기록도 넣을 수 있고 혹은 철수의 고민이나 철수의 성적이나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때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게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자, 템플릿은 어떻게 추가하는지 볼게요.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 보이죠? 여기에서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 새 템플릿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새 템플릿이라는 곳에 만약에 상담 일지라고 할게요. 상담 일지. 그럼 상담 일지라는 템플릿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축키를 활용해 볼게요. 샵 스페이스 하면 제목을 쓸 수 있죠. 상담 종류 이렇게 하고 색깔을 바꿔 볼게요. 그리고 이런 글머리 기억 한 개 추가해 놓고 이 두 개의 블럭을 컨트롤 D 눌러서 두 개만 복사한 다음에 상담 내용, 그 다음에 상담 결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선생님들이 늘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항목화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해 놓고 만약에 철수라는 학생의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철수라는 학생의 페이지를 연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상담 일지라는 템플릿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상담 일지 템플릿을 클릭하자마자 이 철수라는 학생의 상담 일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다른 템플릿도 넣을 수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고 새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성적 관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성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입력했다고 칠게요. 물론 여기 안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른 곳을 클릭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학생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성적 관리라는 템플릿도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성적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럼 클릭해서 그 해당 학생의 무슨 과목인지 성적은 어떤지 보충 내용은 무엇이 필요한지 입력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페이지 앞에 이런 식으로 종이 아이콘이 뜬다는 것은 이 학생의 페이지 안에 무엇인가 입력이 돼 있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은 역시 선택해서 아이콘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꾸겠지만 나중에는 좀 귀찮아서 안 바꾸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표로 보고 있고 그 오른쪽 부분에 쭉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여기에 이런 표시도 있고 이런 표시도 있죠. 자, 마우스를 올려보면 필터라는 내용이 나오죠. 필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 현재는 남녀 같이 되어 있는데 남자만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필터 부분을 클릭해서 성별을 체크한 다음에 남자만 클릭하면 이렇게 남자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5명의 학생밖에 없어서 그게 무슨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의 필터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으로 할 때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단 필터는 다시 없애줄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현재 표는 전체 보기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표 부분에 이름 바꾸기를 하고 전체 보기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플러스가 있죠. 이 플러스의 의미가 현재 데이터베이스 이 값 있죠. 이 값을 다른 보기로 추가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플러스를 클릭해 볼게요. 플러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세 보기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총 6개의 레이아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다른 보기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표 보기 그대로 두시고 이 보기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기. 어떻게? 남자 이런 식으로. 그럼 남자만 보고 싶은 곳에는 이 남자 보기 형식에서 아까 배웠던 필터를 적용해서 성별, 남자 체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름을 여자 해놓고 필터 성별 여자 체크하면 보세요. 전체 보기에는 남자 여자 다 보이고 남학생만 여학생만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볼까요?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총 6가지 레이아웃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표나 뭐 보드나 혹은 캘린더, 갤러리 이 4가지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 타임라인과 리스트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보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드를 클릭해보면 어떻게 나온지 보세요. 그냥 자기가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따로 보여주는데 이런 각각 하나가 뭐겠어요? 전부 다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클릭해서 동준 학생의 페이지 열어서 보고 철수 학생의 페이지 열어서 보면 모든 표에서 입력했던 속성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쓰셨던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레이아웃만 바뀔 뿐이지 안쪽에 입력한 것들은 모두 다 서로 연동돼서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더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학급 앨범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 갤러리 형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슬래시 입력한 다음에 대 하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나오죠. 여기서 최초에는 항상 표로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면 이런 점 3개 부분 나타나거든요. 점 3개 부분 나타났을 때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보기 형식을 갤러리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제목은 필요 없어서 숨길게요. 현재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얘네들 모두 다 하나의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넣고 싶은 사진을 입력하면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2024.03.02 해놓고 첫날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주 편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할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3월 1일에 찍은 게 이거다. 그럼 여기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바로 쏙 들어가져요. 관리하기 편하죠. 그럼 닫으면 3월 2일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를 클릭해서 2024 03.04 여기에 단체 사진 촬영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놓고 다시 열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러리라는 이름보다 학급 앨범이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갤러리 형식으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학급 앨범이라든지 혹은 뭐 독서 노트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담은 영화 내용을 기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캘린더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탭 해놓고 점색의 부분 눌러서 레이아웃을 캘린더로 바꿔보겠습니다. 제목은 생략할게요. 선생님들이 뭐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날짜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플러스라고 나와요. 이 플러스를 누르자마자 그 해당 날짜에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상담 주간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하고 상담 내용을 아래쪽에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배웠던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죠. 이 속성 추가도 표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똑같아요. 자, 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속성을 편집할 수도 있고 이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름 바꾸기를 여기에서 구분이라고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속성을 유형을 다중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라 해놓고 현재 비어 있는 곳에 학교 업무인지 학년 업무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 관리인지를 선택 항목으로 넣는다고 칠게요. 학생 상담은 학급 업무니까 학급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럼 학급이라는 이 띠가 태그로 추가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게 선택 항목으로 넣어뒀고요. 바깥쪽에 그냥 클릭해 보면 다시 닫아지는데 이 학생 상담 주간이라는 게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학급이라는 속성은 추가했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속성이라는 옵션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 여기에 점 3개 부분 보이죠? 이 점 3개 부분을 누르면 여기에서 속성이 한 개만 표시되어 있다라고 뜨잖아요.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날짜 9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눈이 꺼져 있거든요. 이 9분의 눈을 켜주면 이런 식으로 방금 추가했던 그 9분 속성도 추가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6월 25일 여기 이 부분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생존 수영 시작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9분에 학년 업무라고 해서 학년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내용을 이런 식으로 추가했다고 칠게요. 그럼 생존 수영 시작 안에 학년이라는 속성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 수영이 현재 날짜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27일까지 한다. 그러면 끝부분을 드래그해서 늘려주면 돼요. 24일까지 하고 싶으면 여기도 끝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네, 이것으로 데이터베이스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블록보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은 연습,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본 블록으로만 활용해도 충분하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스트레스다, 어렵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혹시 제가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더 보충해서 영상 제작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노션 활용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